13년 전 과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58%가 오르고 치킨이 10%가 오르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유가가 배럴당 $100 그리고 30 전부 낯설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90%는 우리에게 기회가 와도 잡거나 보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가 천장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움직임, 건설사의 움직임, 시장 분위기를 살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0년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닥을 다졌고 2016년도 어떻게 움직이면서 상승하였는지를 짚어보고 무주택자이신 분들, 1주택자이신 분들, 다주택자이신 분들 각자 상황에 맞게 행동 방침을 담았습니다. 13년 만에 오는 기회를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주택자 분들입니다. 내 집 마련 언제 하느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으로 하느냐, 기축으로 하느냐. 먼저 청약으로 할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호를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2013년에서 2014년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취등록세 감면이라는 기사가 뜨자마자 건설사들은 불황기 때 가지고 있던 물량을 대거 시장에 내놓으면서 분양 마케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황기 때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정부가 양도세 한시적 면제와 취등록세 감면이라는 대책을 내놓자마자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털기 위해서 무상 옵션 혜택을 카드를 치고 나옵니다. 지난 2013년 아연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 1,400만 원에 달하는 발코니 무료로 확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측량에 따라서 특별 분양도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답심리 레미안 위부는 대형 평형의 중도금 무이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인 부천 레미안 중동은 스마트 오븐 렌지와 아일랜드 식탁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었고 북박이장도 무료로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입지가 좋은 아파트 단지들도 그 당시 파격적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단지별 옵션 혜택이 다르니 분양 공고에서 분양 조건을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축으로 아파트를 사야 할 경우 이분들은 어떠한 기사를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기사입니다. 이는 2010년도 데자뷰처럼 똑같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는 석유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파, 파, 양파값 등 식자재 물가들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과거와 다르게 쿠팡 멤버십 비용이 58% 인상, 굽네 치킨이 10% 인상, 코코아와 커피값 인상으로 이미 물가 상승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오른 물가에 기름을 끼 얹은 격입니다. 그래서 기사에 휘발유가 폭등이라는 기사가 나면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장 아파트 3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1000세대 이상 10년 미만 지어진 곳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3곳 중에 한 곳을 보고 있다가 매가가 조정이 되면 갭으로 들어가셔라. 그리고 4년 이상 중장기로 매도 타이밍으로 보자. 여기서 무주택자분들은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그렇게 신축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은 비싼데 어떻게 사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평형이라도 넓혀가자. 10평대에 살고 있다면 20평대, 20평대에 살고 있다면 30평대 평형을 넓혀서 가자. 이유는 상승장이 왔을 때 상승 폭을 더 좀 키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1주택자 분들의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분들은 대출 부분이나 세금 부분이나 금리 부분에서 지금은 주택수를 늘리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집을 매도하여 현금을 지고 계셔라. 서울은 매가 대비 전세가가 60%, 수도권은 70%일 때 매수를 해라. 그런데 지금 서울은 50%, 수도권은 선도지구 때문에 지금 40%입니다. 내 자금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해라. 그런데 내가 대장 아파트에 들어갈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 급지를 낮춰서 예를 들어 분당구를 보고 있다. 그러면 수성구, 마포구를 보고 있다. 그러면 동작구나 영등포구 그렇게 입지를 낮춰서 해라. 현재 전쟁이 난해만해하고 금리는 인하할 시장 환경이 아니고 이럴 때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켰다가는 내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2026년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적미적 거렸다가 매수 타이밍 놓치기보다는 과감하게 매도를 해서 현금을 쥐고 계셔라. 그런데 여기에서 1주택자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강사님, 집을 내놔도 집이 안 나가요. 지금 시장은 매수 심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청약 경쟁률을 보면 나타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분양도 그렇고 기축도 그렇고 문제는 금액입니다. 금액을 낮춰서 금매로 내놓으면 다 팔립니다. 우리 집이 햇볕이 잘 드는 남서향이다. 그러면 오후 3, 4시에 보여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나도 깔끔하게 입고 화장도 화사하게 하고 여유있게 음료와 물도 내주고 울상보다는 우상으로 상냥하게 그렇게 맞이해라. 그렇다고 굽신굽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인과 잠재 매수인에게 내 상황을 읽히게 되면 나에게 불리합니다. 금액을 깎는다든지. 그래서 지인에게 세련되고 상냥하고 깨끗한 우리 집을 환하게 초대했다는 생각으로 해라. 다주택자 분들입니다. 첫 번째 경우 세금이나 대출 부분에 내가 부담이 없다. 그리고 입지 좋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 하락장을 그대로 지나가셔라. 그리고 상승장이 왔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차익을 챙기는 매도를 잘 하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 나는 이자 부담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일시적 이가구 비과세 혜택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시라.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신다. 그러신 분들은 입지 좀 낮은 거 먼저 파셔라. 그리고 3년 이내에 팔면 되니까 좀 더 기다려 볼까? 그러지 마셔라. 지금 시장은 가지고 있는다고 오르는 시장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가보다 좀 낮게 팔면 팔릴 요때 매도를 하셔라. 그렇지 않고 기다렸다가는 3년 가까이 됐을 때 팔려고 하면 나같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시장에 많을 뿐더러 시장의 매수 심리가 지금보다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파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 지금 매수 심리 있을 때 매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비축으로 할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는 대장 아파트 3곳을 정해서 계속 전세가를 보고 있다가 매가가 조정이 되어 전세가와 매가와 갭이 좁혀졌을 때 갭으로 들어가자.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전에 전세가가 오르고 월세가가 오르면서 국민의 곡소리가 날 때 지난 2013년 전세 대출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오르니 정부가 움직일 때 나도 그때 움직이자. 세 번째 경우 내가 있는 주택을 다 팔고 현금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5년 5월 양도세 완화 유예 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매도를 하셔라. 그리고서 내가 서울에 거주를 해야 된다 하면 입주 물량이 많은 둔촌주공 아니면 내가 인천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인천 계양구에 전세로 들어가셔라. 이렇게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나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퍼즐은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 때 그때 들어가셔라. 지난 2014년 부동산 3법을 내놓았을 때 강남 재건축이 불씨가 되어 기나긴 10년의 하락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략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이 기회에 잘 잡으시길 응원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2024년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되나 감이 잡히실까요? 나는 과거에 2011년에서 2015년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의 집값과 전세가와 좀 더 자세히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에 집값이라고 치시고 뉴스 들어가셔서 기간 설정을 2011년에서 2015년으로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검색란에 전세가로 치시고 뉴스에 들어가셔서 기간 설정을 2011년과 2015년으로 하시면 보시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대략적인 그림과 나의 금액에 맞춰서 주택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에게 지식이 될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